자, 넘피의 주요 기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넘피 패키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뭐냐면 ND 어레이 객체입니다. 배열 객체 이렇게 우리가 줄여서 이제 얘기하는데 넘피 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넘피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넘피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보통 넘피를 임포트할 때 별칭을 줍니다. MP. 이건 이제 관례적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관례들 여러 가지 언급하겠지만 예, 펜더스의 경우에는 PD, 그 다음에 사이피의 경우에는 뭐 SP, 그리고 맷, 뭐 플롯, 립의 파이플롯의 경우에는 얘는 뭐 PLT,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습적인 관례적인 그런 약칭들이 있습니다. 그 약칭들 중에 넘피는 보통 MP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고 있고요. 특별하게 뭐 관례를 뭐 벗어나서 쓸 이유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줄여서 쓰는 습관을 들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 안에 인자로 넘어간 거는 뭐예요? 리스트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전달해서 어레이 객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레이 객체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실제로 뭐예요? 이질적인 데이터 구조를 담당할 수 있는 객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는 어레이의 경우에는 동질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객체고요. 자, 그리고 생성을 할 때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열로 되어 있는 뭐 플로트라든지 또 MP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래 나와 있는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자, 뭐 요런 기법들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뭐죠 이게?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기법이죠. 자, 그래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하는 건 내포. 루프죠. 지금 보시면은 147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씩 i에 전달이 될 거고요.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그때마다 i를 이용을 해서 뭘 만드냐면은 원소를 만들어요. 레인지를. 자, 그런데 레인지는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스타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뭐가 엔드인데요. 엔드는 뭐예요? 자, 얘는 인클루시브, 얘는 익스클루시브죠. 자, 그래서 처음에 1이 전달이 되면은 1 하고 4니까 1, 2, 3이 만들어지는 거죠. 데이터가. 그 다음에 이제 4가 전달되면은 4로 시작해서 7까지니까 그러면 4, 5, 6 데이터. 그 다음에 7이 i에 전달되면은 이때는 7로 시작해서 7, 8, 9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최종 결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어레이를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 MP는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로즈, 그 다음에 원스. 자, 이거는 뭐예요? 0하고 1로 채우는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제로즈에 지금 원소 10개. 그렇죠? 자, 얘는 뭐예요? 1차원 만드는 거고요. 자, 여기는 튜플을 전달을 했네요. 뭐예요? 3행 5열짜리 구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1로 채워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채우는데 초기값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초기값을 임의로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 있는 풀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행삼열에 뭘로 채워요? 5로 채우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파이썬은 range라고 하는 녀석을 제공해 주는데 걔하고 기능이 똑같은, 그런데 생성되는 게 뭐예요? 얘는 리스트를 생성하고 range 객체를 생성하고 얘는 np arrange는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그렇죠? np 배열을 생성합니다. 자,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0부터 어떻게 돼요? 9까지. 왜냐하면 여기 스타트하고 엔드 스텝인데 엔드 쪽이 어떻게 돼요? -1.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하죠. 이 부분이. 요거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스텝이 2니까 0, 2, 4, 6, 8 이렇게 원소를 구성하는 배열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스페이스인데요. 얘는 자, 일단 0부터 100 사이에 구간을 인터벌을 두게 되는데요. 얘를 지금 보면은 몇 개로? 5개로. 그래서 구간이 몇 개가 생겨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은 여기에 25, 50, 그다음에 75 이렇게 균등하게 인터벌을 구성하실 수 있는 라인 스페이스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난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꽤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거나 또는 데이터를 모의로 이제 구성할 때 랜덤을 참 많이 쓰는데요. 자, 먼저 랜덤 함수입니다. 자, 랜덤 함수는 np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여기 뭘 준 거예요? 사이즈를 준 거죠. 사이즈 3행3열. 자, 그 사이즈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데요. 랜덤은 값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해서 데이터를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랜드 인트네요. 랜드 인트는 여기는 범위를 제공을 하죠. 그렇죠? 범위를 제공을 해서 3행3열,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되겠죠. 자, 3행3열의 사이즈로 해서 0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값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10 포함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10까지. 자, 그러면 1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노말입니다. 자, 노말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뭐예요? 이거는 정규 분포죠.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형 분포를 갖고 있는, 그렇죠? 종형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의 특징을, 그래서 가운데 정가운데가 어떻게 돼요? 빈도수가 제일 높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퍼진 종형 형태를 띠는. 자, 그런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자, 여기 노멀에는 요게 바로 이제 평균이죠. 평균가. 요게 표준 편차.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규분포 얘기하게 되면은 뮤, 그렇죠? 이제 쓰는 이제 기호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그마 기호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요걸 뮤라고 있죠. 그래서 뮤, 그 다음에 시그마. 자, 그러면 뮤는 뭐죠? 얘는 평균, 얘는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을 평균, 얘를 표준 편차. 자, 그래서 0과 2를 이용을 해서 평균 0과 그다음 표준 편차 2를 이용해서 3행3열의 랜덤한 데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양쪽으로 그 평균이 이제 0이니까 가운데 지점이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들,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 다 어떻게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보시면은 0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데이터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랜덤 값은 때론 재현성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냐면 랜덤하게 만들어지니까 다음 실행할 때는 그 데이터를 지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eed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뭐 임의 숫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숫자 넣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eed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seed 값을 주시게 되면은 매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 셀에서 코드를 실행하면 결과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seed를 설정을 하고,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랜덤 seed 코드를 다른 셀에다 주시면 기술하셨으면은 매번 실행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array 1하고 array 2 보도록 하죠. array 1하고 array 2는 인티저를 랜덤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녀석이네요. 자, 여기에 10 줬는데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면은 스타트가 어떻게 돼요? 0. 0부터 10까지예요. 0부터 10 사이에 숫자 몇 개? 6개. 여기는 6개는 6개인데 이행 3열의 구조.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력하시게 되면은, 뭐 출력할 때 이건 파이썬 기본 내용이니까 어레이를 출력하고, 자, 그 다음에 dim, shape, 그 다음에 size, dtype를 출력을 하네요. 자, ndim은 얘는 차원 정보를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shape은 실제로 행열에 대한 정보, 원소의 구조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원소의 개수, 뭐 d타입은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뭐예요? shape이죠. 이 shape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얘가 원소의 개수와 그다음 차원의 정보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기억 못 하셔도 꼭 shape 속성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쓰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피 배열 객체의 인덱싱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단일 원소. 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단일 요소, 단일 원소에 접근하는 기법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array 1이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인덱스는 0, 1, 2, 3, 4, 5 해서 0부터 5까지니까 여러분들은 그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원소에 접근을 해서 결과를 그 밸류 값을 얻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음수를 이용한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자, 음수를 이용하는 방법은 거꾸로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우측에서 그다음 인덱스의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해서 1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이 양수로 되어 있는 인덱스하고 좀 차이점이 되겠죠. 얘는 그럼 주로 언제 쓰겠습니까? 자, 실제로 맨 마지막 데이터는 항상 뭐예요? 맨 마지막 데이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맨 마지막 데이터는 빼고 뭐 아니면은 맨 마지막 데이터는 뭐 어떤가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 1을 쓰면은 쉽게 마지막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array 2는 지금 2000입니다. 얘가 shape이 그래서 shape이
예, 이행삼열의 구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행삼열의 구조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가? 예, 뭐 여러분들이 뭐 C나 뭐 자바나 뭐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덱싱, 단일 인덱싱 하나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 원소, 첫 번째 원소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그 아래에 있는 원소에 예, 배열 원소에 접근하시려면은 0, 1, 그러니까 1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원소에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여기는 표기법이 조금 다르죠. 어떻게요? 전체 대괄호 안에 배열 기호죠. 배열 안에 여기는 뭐를 행과 열 인덱스 정보를 기술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C하고 자바에서 사용했던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음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왜냐하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쓰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행에서 마지막 행. 그 다음에 여기는 열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뭐예요? 거꾸로 했을 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이건 뭡니까? 마지막 행, 마지막 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읽어오는데 접근하는데 인덱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건 뭐예요?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니까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9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넘피 배열 객체에는 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는데요. 슬라이싱이 뭐냐면 자, 인덱싱하고 다르게 얘는 일종의 뭐를 부분 집합을 꺼내주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연산자가 바로 점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슬라이싱 연산자는 스타트 그리고 엔드 그리고 스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트 엔드 그리고 스텝. 당연히 여기 엔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불포함. 자, 그럼 봅시다. MP A 레인지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구조가 어떻게 되죠? 0, 10, 1이죠. 스타트, 그다음 엔드, 스텝. 그럼 0부터 9까지가 되겠죠? 0부터 9까지 데이터가 쭉 생겼어요. 자, 이 넘피 배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 슬라이싱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부터 스타트? 0. 그리고 4까지. 그 사이에 스텝은 1. 그래서 뭐예요? 0, 1, 2, 3, 4라고 하는 부분 집합이 배열의 부분 집합이 나오는 것을 검출하는 것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0은 생략이 가능해요. 앞에 생략하면 0이거든요. 또 뒤에 나오는 스텝 부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럼 생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0, 1. 자, 그런데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슬라이싱에는 원래 슬라이싱은 두 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얘는 스타트하고 스텝은 생략이 가능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죠? 엔드. 엔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생략 가능한데
and는 생략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 생략하면은 여기 나오는 스텝 앞에 있는 요 콜론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요 두 개는 그래서 뭐예요? 같은 표현. 자, 그럼 얘도 같은 표현인데 의미는 뭐죠? 아무것도 없다. 예, 아무것도 없다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일식 증가. 자, 그래서 지금 원래 AR1이 0부터 9까지의 원소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싱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비어있는 슬라이싱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또 해석해 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2부터 8. 그렇죠? 2에서 8, 스텝이 2죠. 그래서 2, 4, 6, 8.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맨 마지막 거. 이거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끝까지. 자, 그럼 끝이 어떻게 됩니까? ARR1에서 끝은 9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에서 9까지인데 스텝이 2니까 2부터 8까지가 결과로 부분 집합으로 반환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스텝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꾸로 출력합니다. 스텝을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거꾸로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마이너스 1을 줬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11까지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원래는 얘가 0, 1, 2, 3, 4부터 해서 9까지잖아요. 인덱스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그렇게 해서 자, 요 4가 그럼 어떻게 되죠? 9, 8, 7, 6, 5. 자, 그럼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여기가. 그렇죠? 6이 마이너스 4, 5가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자, 그런데 범위가 어떻게 됐죠? 여기 마이너스 11이 됐잖아요.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출력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근데 거꾸로 출력하니까 여기에 뭐를? 마이너스 1을 이용을 해서 반대로 출력하는. 자,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5. 자, 그럼 5는 5 위치는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0, 1, 2, 3, 4, 5, 6, 7, 8, 9 이거예요. 자, 그럼 5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거꾸로 끝까지죠. 그렇죠? 끝이 여기니까. 자, 이번에는 계속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 변환이네요. 자, 형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자, A레인지 12 하게 되면 여러분들 0에서 11까지의 데이터를 담는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그걸 어떻게 해요? reshape이란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이건 뭐냐면요. 여기는 행, 여기는 열. 자, 행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열. 자, 열은 몇 개를 만들어라? 4개. 그럼 나머지는 행정보. 자, 그래서 여기가 뭐가 돼요? 삼행사열. 자, 그래서 삼행사열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삼행사열로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꺼내는 방법은 자, 0부터 인덱스는 시작하니까요.
0, 3, 1. 그 다음에 열 정보는 0, 4, 1. 이 구조로 주시면 전체 배열을 부분 집합을 얻을 수 있죠. 뭐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비어있는 슬라이스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전체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레이 2에 대해서 접근하는 또 다른 방법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는 0부터 2까지, 그렇죠? 그리고 0부터 1이죠. 그래서 두 개의 행입니다. 그래서 0, 1. 자, 요 녀석은 0, 1, 2. 그래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자, 그리고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그래서 구조가 요런 모양인 부분 집합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얘는 뭐 두 개의 행이고요. 자, 그리고 2부터 시작하네요. 자, 여기는 스타트는 2. 근데 어떻게 돼요? 거꾸로죠. 거꾸로니까 이제 얘는 어떤 구조예요? 열인데. 자, 우리가 지금 열이 몇 개예요? 열이. 자, 앞에 잠깐 어레이 2 잠깐 볼까요? 어레이 2가 지금 삼행사열이에요. 그렇죠? 삼행사열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인덱스 한번 보죠. 0,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는데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되겠죠. 2, 1, 0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2, 1, 0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내용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슬라이스에서, 그렇죠? 슬라이싱에서 스텝 부분에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 역순으로 거꾸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는 뭡니까? 슬라이싱. 얘는 인덱싱이죠. 그래서 지금 열에 대해서는 슬라이싱. 행이죠. 행에 대해서는 슬라이싱. 그리고 열에 대해서 뭐예요? 열에 대해서는 얘는 인덱싱이네요. 자, 그럼 봅시다. 행이 어떻게 되나요? 1부터니까. 자, 행이 원래 지금은 3행 4열이에요. 0, 1, 2. 자, 그러면 1부터 끝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조는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디가 빠져요? 첫 번째 행은 빠지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져요? 마이너스 1 마지막 열이요. 마지막 열. 자, 그래서 여기가 4개가 있는데요. 그렇죠? 0, 1, 2, 3. 그런데 요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나는 지점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네요. 자, 요 부분. 자, 그럼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끝에 있는 열의 정보 보시면은 어떤 값이죠? 지금 7하고 11이죠. 여기 7하고 11. 자, 그래서 결과가 여기에 7하고 11. 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부분. 요건 또 뭐예요? 얘도 행이 뭡니까? 마지막 행이죠. 이거 인덱싱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행의 모든 열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행의 모든 열이니까 뭐가 돼요? 8, 9, 10, 11. 자, 그래서 8, 9, 10, 11이라는 값이 그래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뭐 이거나 얘나 같은 거죠. 마지막 행.
자, 그러면 넘피 배열 객체 연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가 있는데 얘 연결할 때는 concatenate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행과 열로 연결해 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리스트 1하고 리스트 2가 어디에? 예, 리스트 안에 담겨져서 전달돼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요 기호를 빼먹고 예,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배열 객체 연결할 때 이런 방법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때 예, 이런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axi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실제로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걸 이제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축이다라고 해가지고 0, 예, 첫 번째 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축이 두 개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예, 0, 1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일 경우에는 자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이제 요 방향하고 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얘를 0, 얘를 1 이렇게 지정해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쉐입을 1차원 배열이었던 녀석을 지금 쉐입을 이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다뤄봤던 어레이 1은 6개의 원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죠? 예, 2행3열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1, 2, 3, 4, 5, 6 그래서 2행 3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에서 액시스를 뭘로 놨어요? 0으로. 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레이 2가 어떻게 돼요? 어레이 2는 2차원입니다. 그렇죠? 2차원 배열입니다. 자, 그럼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어떤 방향으로? 예, 이쪽으로.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개가 합쳐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1, 이건 어디예요? 방향이 이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열을 배열을 연결할 때 어떻게 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방향이냐 열방향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고 첫 번째 축이냐 두 번째 축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여러분의 편한 요 이제 액시스의 값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신 꼭 숙지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액시스가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vstack, vertical stack 그리고 horizontal stack. vertical stack은 뭐예요? 결국에 버티컬하게 쌓는 거고요. horizontal은 수평적으로 쌓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xis 1이고요. 얘는 axis 0죠. 자, 넘피 배열 객체는 여러 개의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해 줍니다. 자, 이 내장 함수를 제공을 해 주는데 이 내장 함수들이 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vectorize function이라고 합니다. 벡터화 함수. 실제로 파이썬은 여러분들 파이썬은 가지고 있는 루프가 아주 느려요. 그래서 넘피는 벡터라이즈 펑션을 제공을 해서 실제로 아주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함수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예요? 넘피를 사용할 때는 넘피의 내장 함수, 이거 우리가 u펑션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해서 벡터 함수가 있는데요. 그 u펑션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시드는 0으로 해서 지금 랜드 인트를 만들었습니다. 1부터 10 사이에 값을 가지고 삼행사열의 데이터를 구성을 했네요. 자, 2차원인데요. 자, 그럼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자, 지금 MPS sum 또는 지금 어레이2 객체가 갖고 있는 sum이란 메소드를 호출하는 두 가지 방식은 뭐 다 같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정보를 안 줬어요? 액시스 정보를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액시스가 기본적으로 너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이 안 돼 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모든 원소를 다 더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65라는 값이 나온 거고요.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의 방향과 열의 방향으로 썸을 한다면 당연히 이때 뭘 지정을 하셔야 돼요? axis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 axis 제로 하게 되면 어디로? 밑으로. 그렇죠? 밑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썸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행 사열이었으니까 열 4개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해서 썸의 정보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1이 나왔네요. 액시스 1을 줍니다. 액시스 1을 주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방향이 행의 방향으로 해서 그러면 결과는 몇 개가 나와요? 당연히 3개가 나오겠죠. 행이 3개니까. 자, 이런 함수로 또 제공이 되는, 당연히 이건 루프가 필요한데 루프 안 돌려도 내장 유니버설 펑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빠른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피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루프를 사용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이런 내장 펑션을 사용할 수 있어 최대한 사용하시는 것이 좋죠. 자, 민이라는 맥스라고 하는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뭐를 액시스가 어떤 값이냐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지정해서 쓸 수가 있죠. 어째 0이면 일단은 삼행사열이었으니까 다 뭐예요? 4개. 그 다음에 1이면 여기도 다 1이죠. 지금 보시면은 자 1로 진행하게 되면은 얘는 3개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브로드캐스팅입니다. 자, 브로드캐스팅이 실제로 뭐냐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자, 삼행 2열짜리가 있어요. 삼행 2열짜리가 있는데 얘하고 어떤 연산을 합니다. 자, 연산을 하는데 연산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과 열의 정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어떻게 돼요? 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때문에 이런 이제 매트릭스 행렬 연산을 하려면은 뭐가 맞춰져야 돼요? 크기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쉐입이 전체. 그래서 이거 쉐입이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삼행 2열. 그래서 이 삼행 2열이라고 하는 구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데요.
그 과정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랜덤 값을 만듭니다. 그렇죠? 0에 랜덤이란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 10행 3열짜리죠. 그렇죠? 0에서 1 사이의 값을 10행 3열.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x가 지금 10행 3열짜리 매트릭스고요. 2차원이고요. 자, 거기에 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예, 작업을 하는데 이때 xs가 어디예요? 0이죠. 그러면 예, 얘에 대한 민, 자, 두 번째 열에 대한 민, 세 번째 열에 대한 민 해서 세 개의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x 민은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3행 1열이죠. 자, 원래 지금 전체 크기는 10행 3열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10행 3열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민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3행 1열짜리를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연산이 하나 나옵니다. 자, 뭐예요? 빼기 연산이죠. 자, 행렬의 빼기 연산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자, x가 지금 어떻게 돼요? 10행 3열이에요. 그렇죠? 아, 제가 앞에 잘못 설명했나요? 그렇죠. 얘는 3행 3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3이죠. 제가 잘못 썼죠. 자, 요 부분은 1 곱하기 3이죠. 그렇죠. 1행 3열이죠. 자, 그러면은 1행 3열짜리 하고 자, 1행 3열짜리 하고 그 다음에 10행 3열짜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연산인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은 행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복제죠, 일종의. 물론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10행 3열이 있는데요. 여기에 10행 3열이 있고 1행 3열이 있는데 이거를 빼기 연산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똑같은 녀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복제를 하면 되겠죠. 브로드캐스팅. 자, 그렇게 해서 이 구조를 맞춰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이 연산은 아주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지금 전체 매트릭스가 있고 거기에서 각 열의 평균을 구했고 그걸 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중심이 이동을 하죠. 뭐냐면은 가운데 있는 값이 뭐가 됩니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평균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평균을 이동시키는,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중심화, 그렇죠? 평균 중을 이동시키는 중심화 연산에 대한 브로드캐스팅 예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울 배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마스킹 연산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부울 배열하고 마스킹 연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부울 배열은 부울 값을 갖는 배열이에요. 그렇죠? 부울 배열은 부울 값을 받는 배열이고 그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스킹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뭐 1부터 9 사이에 3행 4열로 해서 데이터를 배열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조건 한번 만들어 봤어요. x가
5보다 크고 8보다 작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뭐가 만들어져요? 배열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원래 얘가 무슨 배열이었어요? 삼행사열짜리 배열이니까, 자, 요 연산의 결과는 뭘 만들어줘요? 역시 삼행사열짜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뭐예요? 조건을 만족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결과값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 것은 뭘로? true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뭐 연산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np sum, 뭘 썸할 거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에 대한 썸을 하겠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요 true가 나오는 지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썸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얘는 뭐 연산자로 5하죠. 그래서 x가 5보다 크거나 x가 8보다 작거나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true인 게 더 많아지면서 값이 커진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뭐가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아래 방향이냐 아니면 횡방향이냐 열방향이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은요, 자, 조건에 해당하는 불 배열을 전달을 해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데이터가 실제 이 조건을 만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얻어내실 때는 이런 불 배열과 마스킹 연산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팬시 인덱싱인데요. 자, 팬시 인덱싱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덱스를 담고 있는 배열이죠. 그렇죠? 인덱스를 담고 있는 배열을 전달해서, 그렇죠? 자, 어떤 배열에 인덱스 배열을 전달하게 되면은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꺼내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0부터 11까지 삼행사열짜리 구조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로우하고 콜이라고 하는 두 개의 넘피 배열을 만들었는데요. 이걸 뭘로 쓸 거냐면은 인덱스로 사용할 거예요. 0, 1, 2 인덱스, 1, 2, 3 인덱스. 이걸 컬럼 로우하고 컬럼 인덱스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하죠. 자, 그럼 x에다가 뭘 줬습니까? 지금 로우를 줬어요. x에다 로우. 로우는 지금 0, 1, 2잖아요. 그렇죠? 배열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덱스 배열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0, 1, 2를 줍니다. x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0, 1, 2를 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인덱스 배열을 가지고 배열에 전달하면 그것을 만족하는 부분 집합을 여러분들이 꺼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팬시 인덱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컬럼이네요. 요번 거는 컬럼이 1, 2, 3이니까 자, 1, 2, 3 데이터.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삼행사열에서는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삼행사열이잖아요. 근데 1, 2, 3이면 뭐 어떤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해서 0데이터를 갖고 있던 부분은 이제 빠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 1, 2, 3 했을 때 1, 2, 3에 해당하는 열 데이터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로우하고 콜을 전달하시게 되면 그것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력이 되겠죠. 얘네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위치이기 때문에 1, 6, 11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또 리쉐입을 이용을 해서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리쉐입을 하게 되면 로우가 지금 0, 로우가 0, 1, 2잖아요. 그렇죠? 0, 1, 2인데 얘를 열이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바뀌죠. 자, 1차원이었는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2차원이 되면서 여기는 행, 이 정보들은 행. 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 해서 콜에 대한 부분은 1, 2, 3이니까 첫 번째 건 빠지고 그렇게 해서 위에 나와 있는 구조하고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는 팬시 인덱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다양한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이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부분 집합을 찾아내는 오퍼레이션이죠. 연산인데 자, 이걸 다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제로로 초기화된 삼행사열짜리. 자, 여기에 우리는 자, 요거 인덱싱이죠. 자,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는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얘는 팬시 인덱싱이죠. 자, 팬시 인덱싱인데 그 팬시 인덱싱은 어떻게? 두 번째 행의 뭐에 대해서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이 되겠죠. 그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에다가 1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행과 열에 대해서 팬시 인덱싱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팬시 인덱싱과 더불어서 슬라이싱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같이 이제 다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팬시 인덱싱은 여러분들이 배열에 인덱스 배열을 전달을 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인덱스의 위치에 값을 읽어오거나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싱하고 팬시 인덱싱을 같이 사용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이제 범위 집합, 그렇죠? 0부터 4까지니까요. 어떻게 돼요? 뭐 삼행사열에서는 전체가 되겠죠. 자, 전체 행. 자, 그런데 첫 번째 열하고 세 번째 열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열에다가 전부 3을 넣은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넘피 배열 객체는 뭐 정렬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랜덤하게 인트 값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실제 0에서 9에서 9 사이의 값을 뽑아서 구성을 했는데요. 자, npsor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얘를 정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는 x 자체가 바뀌진 않고요. npsort가 뭘 반환을 해요? 정렬된 결과를 정렬된 어레이를 배열을 반환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본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자, 그런데 x가 가지고 있는 sort 메소드를 사용하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npsort하고 그 다음에 numpy 어레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sort라고 하는 이 인스턴스 메소드하고는 조금 용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를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sort된 인덱스를 전달하는 argso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뭘 줘요? 정렬된 인덱스를 줍니다. sort 함수하고 좀 다르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뭘 할 수 있어요? 팬시 인덱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팬시 인덱싱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기능의 핵심이 되겠네요.